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꼭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6월달, 7월달 국내 원전 관련주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차세대 SMR 쪽으로 역대급 투자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이겠죠. 체코 원전 사업자 발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이 사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 자리 잡게 될 텐데 사실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에 성공을 하던 말던 이게 끝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붐이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체코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말에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전 공급업체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지금 이제 입찰을 참여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SMR 기술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원전까지 시너지로서 토탈 지금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국 정부들이 빅테크가 AI 전력을 직접적으로 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산업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주요국 정부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설정을 해 놨었던 그러한 이제 에너지 계획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릴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냥 빅테크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빅테크 너네들도 지금부터 에너지에다가 대규모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여기서 원전, 차세대 원전 쪽으로 정부 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주형 사업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 자금들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부터는 이 원전 프로젝트에다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이 빅테크들의 대규모 자금들이 쏟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6월 말 특히나 여러분들이 원전주 단기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길게 보고 모아가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체코 30조 신규 원전 수주전 이달 말 늦어도 7월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원전 강국 프랑스와 지금 이제 한국 2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체코가 원래는 원전을 하나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만 지으려고 했는데 원전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한 개에서 네 개로 네 배를 지금 건설 계획을 수정을 해버렸죠. 원래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비 작년 재작년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9조 정도를 설정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 원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계획이 수정이 되게 되면서 30조로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프로젝트 참여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 건설사와 서류를 따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류가 따로 제출이 됐다 보니까 뭔가 호환성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체코 정부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겠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겠다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SMR 기술 공급 업체가 지금 선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막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차세대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수단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석유를 뭐 이란이나 아니면 뭐 사우디 이쪽에서 수입을 해 오는 거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유럽이라고 하던가 미국이라고 하던가 자립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코 같은 경우는 자기들 혼자서 이제 이거 원전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이제 손을 빌리게 되는데, 단순히 원전 건설 정도를 넘어 가지고 이 SMR 개발에 체코 기업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향후 이 기업들이 건설 과정에 있어서 설계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향후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전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을 우리나라 업체가 짓지 않았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제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원전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원전 기자재부터 설계부터 건설까지, 그러면서 운영에다가 이러한 이제 핵 연료봉까지도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원전 토탈 솔루션들을 지금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지금 이제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체코 정부에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너네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는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공해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UAE 쪽으로 그냥 원전을 수출을 해주고 이 운영을 하는 것까지 한수원 직원들이 파견이 나가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책임이 지는 게 아니라 UAE의 인력들과 함께 이거를 이제 전수를 해주게 되면서 기술들이라고 하던가, 지금 현재 이제 한수원 쪽에서 그 핵 연료봉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UAE 쪽으로 수출을 해주고 있겠죠. 이 지금 제공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체코에다가 179메가와트급의 혁신형 SMR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국내 원전 업계와 이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단까지 꾸리게 되면서 이 체코를 대형 원전부터 소형 원전까지 싹쓸이 수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경북 군위군이 이제 대구 쪽으로 편입이 됐겠죠. 의성군까지 여기 일대에 이제 TK 신공항이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공항 신도시가 대규모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이제 주거단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첨단 산단이 대규모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서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SMR을 건설을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혐오 시설이기는 하겠죠. 위험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이걸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모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5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못 지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에다가,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여기에다가 이제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주거단지에는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주거단지가 여기 있으면 이제 산단이 여기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산단 쪽으로 전력을 충당시키는 그런 SMR을 대규모로 건설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신도시 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사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 반대를 할 사람들이 환경단체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SMR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 에너지 중심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구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첨단 산단부터 주거 지역에다가 공항까지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급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비 4조를 들여서 이 첨단 산단 근처에다가 680 메가와트 규모의 SMR을 설치한다. 이게 지금 소형 모듈 원전치고는 굉장히 대규모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형 원전 한 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0 메가에서 한 1400 메가 정도 되게 되는데, 대형 원전의 반절에서 반절 이상 되는 굉장히 대규모로 원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급 도시 내 전력을 지금 이제 충당을 시켜주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SMR이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지금 2028년 착공 들어가가지고 2033년 가동 예정인 상황에 있어서 이 기업 유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게, 대구 이 군위군 공항신도시 첨단산단에서 SMR을 지금 현재 굉장히 싸게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준단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업들이 이쪽으로 달려들려고 하겠죠. 나도 내가 하겠다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지금 확대가 되는 부분이, 대구시는 이제 군이 SMR 건설을 통해 가지고 첨단 산단 내에다가 아예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던가 데이터 센터까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들이겠죠. 지금 군위 쪽에다가 SMR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은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시골인데 시골로 굳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MR 건설을 통해 가지고 대구시 쪽에 굉장히 거대한 첨단 산단이 건설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정 에너지원 수소 기반의 신산업 기업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SMR을 토대로, 이 SMR의 친환경 전력을 토대로 친환경 수소도 생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역 난방에도 활용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 대구 쪽에다가 지어지고 있는 이 공항 신도시 SMR 넷제로 시티를 한수원 같은 경우는 체코에다가 강조를 해주고 있겠다. 너네들 우리하고 원전 협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미래 도시를 건설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전수를 해줄 거다. 우리 뽑아줘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빌 게이츠가 설립한 이제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국 내에다가 첫 SMR 건설이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와이오밍주에다가 진행이 되는 SMR 프로젝트인데 40억 달러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규모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40억 달러 중에 미국 정부가 절반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 창립부터 추가 투자까지 지금까지 이제 1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창업자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이 테라파워에다가 수십억 달러를 더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테라파워가 만들어내는 차세대 SMR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지금 삼은 거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이 테라파워 같은 SMR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었던 대규모의 자금, 지금 9억 달러 정도가 지금 투자가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 테라파워의 와이오밍 SMR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초의 4세대 SMR 상용화 사례입니다. 4세대의 원전 같은 경우는 물 없이 냉각을 시키는 게 이제 이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게 되겠죠.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 원전 같은 경우는 3세대죠, 3세대. 그래서 3세대 원전 같은 경우 이 원전에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바닷물을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이 뭐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산단이 경기도 쪽에 집중이 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서해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차가 심하기 때문에 원전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빠르게 인제 이게 냉각수가 없어져 버리게 됐다가 괜히 이게 사고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제 동해 쪽의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이쪽에 인제 포진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제 부산 같은 경우 뭐 대구 같은 경우 경상도 이쪽의 산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전과 근접해 있는 상황이 있어서 싼 전력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이쪽 같은 반도체 그런 뭐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쪽에서 경상도로 내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안 다녀 버릴란다.' 이렇게 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 가지고 원전이 바다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몇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경기도 지역까지 지금 이제 이 동해에서 퍼날르려고 하면은 엄청난 지금 전선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선뿐만이 아니라 뭐 송전탑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고요.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물 없이 냉각시키는 차세대 원전 기술이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상용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SMR이 3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4 세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 3 세대 상용화 이후에 그다음에 인제 추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냉각수가 필요 없어야 물이 필요 없어야 도심이나 산단 등에서 자유롭게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건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막대한 송배전망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송배전망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몇백 조에서 뭐 몇경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인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경유 떼 가지고 굴러다녔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인제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충당을 해 주는 에너지가 정말 가늠이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 국토에 깔려 있는 송배전망을 2 배, 3 배를 깔아야 전기차가 충당이 되고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그런 건설이 지금 AI 수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럼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송배 전망에 5 배, 10 배가 막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인제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경원이 인제 들어가게 되면서 '아 그러면은 이거 탄소 중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의 유일한 대안이 손배 전망 비용을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냉각수 필요 없이 도심에 딱 붙어 가지고 진행을 해 주는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 이제 주요국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 AI 전력 비용을 빅테크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너네들이 직접 부담해라."라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빅테크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인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자체적인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다가 구글이건 뭐 애플이건 뭐 메타건 테슬라건 데이터 센터를 짓자. 근데 얘네들이 펀딩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이 펀딩을 한 데이터 센터에다가만 전력 조달을 가능한 대형 원전이 되든지 소형 모듈 원전이 되든지 지읍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금들이 정부 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하던가 굉장히 경직성이 있는 반면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돈에 움직이는 이 빅테크의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고 빠르게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원전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한국 원전의 대세 흐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6월 달, 7월 달에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수주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영영 못 잡게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시는 안 내려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기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하락 시에 만약에 실패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락 시에는 모아가는 전략을 진행을 해야 지금 현재 국내 원전의 대세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원전주에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기술입니다. 원전의 핵심 자재인 제어 계측 시스템 MMIS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느냐, 어떤 과열이 되는 부분 없느냐, 오류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핵 연료봉이 자연스럽게 이게 잘 그 원료를 주입을 시켜주느냐, 뭐 온도가 얼마냐, 이런 계측 제어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거를 분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술 같은 경우는 국내 독점적인 MMIS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내 주요 SMR 프로젝트부터 해외 SMR 프로젝트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과제를 통해서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용의 MMIS 모듈 같은 경우도 신규 개발을 했는데요. 해외 SMR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결국에 설계만 할 뿐이지 부품이라고 하던가 내지는 기자재, 아니면 원전 주기기, 내지는 원전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나라라고 하던가 다른 이제 해외 업체들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글로벌 SMR 스타트업과의 협력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어도 상당히 피상적인 좀 전체적인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됐었는데, 이런 직접적인 SMR 스타트업, 뭐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강력한 모멘텀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국내외 플랜트 전기공사라고 하던가 신재생 에너지 모듈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AI 전력 수요 폭증에 따라 가지고 현재 해외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겠죠. 현재 이제 미국의 원전 설비 업체 벨트란과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이겠고, 한수원과 함께 SMR 얼라이언스까지 참여를 해주게 되면서 SMR의 전기공사나 아니면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던가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업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집중하셔야 되는 AI 첨단 패키징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 요것만 인지하시면 되는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면요.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요. 첨부 파일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 가지고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종목들 올려드리는데요.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SP소프트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정도 만에 10% 급등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급등 추천주 게시판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가 있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매일 아침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게시판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